40년 지기 친구의 장례식에서 마주한 내 남편의 비밀 제1부 죽은 친구가 남긴 구두 상자 속의 지옥.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어디 가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사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가려 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가슴속에만 담아두자니 속이 새카맣게 타버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 66. 이제는 좀 편해지려나 싶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죠. 40년을 같이 산 남편, 그리고 40년을 자매처럼 지낸 내 친구. 그 두 사람이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지난달 제 단짝 친구였던 명숙이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명숙이는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어요.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힘들 때마다 옆에서 제 하소연 다 들어주던 착한 친구였죠.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소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옆에서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임자, 명숙이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기운내. 그 다정한 목소리에 속아 저는 또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나한테는 이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발인을 마치고 명숙이의 외동딸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이모,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이 상자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모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명숙이 딸이 건네준 건 낡은 구두 상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나 들어있는 추억 상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아 그 상자를 연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상자 제일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진. 우리 남편이랑 명숙이가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더군요. 이상하죠? 저는 그 바다에 간 기억이 없거든요. 사진 뒷면을 돌려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가을 우리만의 첫 여행. 1992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큰애 낳고 산후풍으로 고생하며 집에서 미역국만 마시던 때예요. 우리 남편은 그때 회사 일로 출장 간다고 일주일씩 집을 비우곤 했죠. 그 출장이 명숙이와의 여행이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편지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펼쳐보는데 눈앞이 흐려져서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집이 너무 적막해. 정순이 눈치 보느라 자주 못 가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여보? 우리 남편이 명숙이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야, 임자 아니면 누구 엄마라고만 하던 사람이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다정한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두 사람은 제 눈을 속이고 사랑을 속삭여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 하나. 그 안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비밀이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지훈이 아빠 닮아서 눈매가 참 선하다. 미안해,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지훈이. 제 큰아들 이름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순간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조각나듯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시골 작은 산부인과에서 명숙이와 저는 같은 날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상 끝에 정신을 잃었고 한참 뒤에 깨어났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그랬어요. 임자 고생했어. 우리 아들 좀 봐. 당신 닮아서 너무 예뻐. 그때 제 품에 안겨준 아이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을 보니 그날의 진실은 추악하기 짝이 없었네요. 명숙이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을 때 지훈이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빌었지. 정순이가 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발 아이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내 지훈이를 정순이 품에 안겼다고요. 세상에. 제가 35년 동안 쏟은 사랑은 도둑 맞은 것이었고 제 슬픔은 남편의 거짓말 아래 묻혀 있었던 겁니다. 명숙이는 제 곁에서 이모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식 커가는 걸 흐뭇하게 지켜봤을 테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명숙이한테 지훈이 봐줘서 고맙다며 보석이며 옷이며 다 해다 바쳤으니 이보다 더 기막힌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부엌에서 남편이 과일을 깎으며 말을 겁니다. 임자, 사과 좀 먹어봐. 명숙이 일은 이제 그만 있고.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가 빤 옷을 입으면서 마음은 온통 그 친구한테 가 있었다니. 여러분, 배신감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나요? 내가 믿었던 세상이 통째로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 허망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부 35년 가짜 아들의 자백과 피해 복수.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낡은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부엌에서 사과를 깎던 남편이 거실로 건너오더군요. 임자,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손길이 그날은 뱀이 몸을 감는 것처럼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명숙이의 수첩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수첩에 머무는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과를 찍어 올리려던 포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남편은 5분 같은 1분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결국 알게 됐네. 명숙이 그 여편네 죽으면서까지 심술을 부리고 갔구먼.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저는 그런 걸 기대했던 걸까요? 남편은 무릎을 꿇기는커녕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담배를 찾았습니다. 그래, 지훈이 명숙이 자식이야. 당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갔어. 내가 당신 살리려고 명숙이랑 짠 거야. 당신 그날 제정신 아니었잖아. 자식 죽었다고 하면 당신이여 깨물고 죽을까봐. 내가 내 자식까지 당신 품에 안겨준 거라고. 세상에.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40년을 속여놓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뼈 빠지게 고생하며 키우게 해놓고 그게 저를 위한 사랑이었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지훈이도 알아? 남편은 연기를 뿜으며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지훈이도 다 커서 알았지. 명숙이가 대학 등록금 보태주고 군대 있을 때 면회 가고 하면서 지들끼리 다 풀었어. 당신만 모르면 우리 가족 평화로운 거였잖아. 지훈이도 당신 상처받을까봐 입 닫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다 알고 있었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친엄마도 저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평생 그림자처럼 저만 보고 사셨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 제가 35년을 쏟아부은 그 세월이 지훈이에게는 그저 지나간 일이었나 봅니다. 아들은 이미 명숙이가 남긴 아파트며 상가며 그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 절차를 밟고 있더군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죽은 친구까지. 셋이서 저만 바보로 만들고 자기들만의 진짜 가족을 유지해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명숙이가 남긴 상자 맨 밑바닥을 다시 뒤졌습니다. 명숙이가 저에게 이 상자를 남긴 건 단순히 자기 아들을 지켜달라는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덧붙여진 꼬깃꼬깃한 영수증과 쪽지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명숙이가 30년 전 남편 몰래 해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명숙이는 의심이 많았던 여자였죠. 남편이 지훈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줬지만 사실 지훈이는 남편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명숙이가 남편과 만나기 전 잠깐 만났던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예요. 명숙이는 남편의 재력과 제 헌신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35년 동안 남의 자식을 자기 핏줄인 줄 알고 조강지처까지 속여가며 온갖 정성을 다 바쳤던 거죠. 명숙이는 죽기 전 자기 인생을 쥐고 흔들었던 남편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려고 이 진실을 저에게만 남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지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이제 화 푸시고 명숙이 엄마 재산 정리하는 거 도와주세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지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던 아들. 당신 자식 아니래. 당신은 35년 동안 남의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나를 배신하고 친구랑 놀아난 거야. 어때, 당신 인생 참 보람차지?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남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더군요.
이게 무슨...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지훈이를 쳐다봤고 지훈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명숙이 명의로 빼돌린 돈들, 그거 다 우리 공동재산이지? 내가 이미 변호사 만나서 명의 신탁 확인. 소송이랑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다 걸어놨어. 이 집도 반은 내 거니까 당장 처분해서 현금으로 가져올 거야. 당신들 이제 명숙이 아파트에 가서 살든 길바닥에 나앉든 마음대로 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임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속았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아들 지훈이도 옆에서 울면서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도 키워주신 정이 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정이요? 35년을 속인 사람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당신들 때문에 내 진짜 아기는 이름도 한번 못 불려보고 갔어. 제 3부 가면을 벗긴 대가 그리고 나이 봄.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군요. 35년 동안 자기 핏줄인 줄 알고 조강지처까지 속여가며 온갖 수발을 다 들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그게 제 입을 통해 나오자 남편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명숙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남편은 끝까지 저보다 명숙이의 배신을 더 아파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40년 세월 이 남자의 눈에 비친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며 자기 불륜의 결과물을 대신 키워준 바보 같은 관리인이었을까요?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이도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친엄마라고 믿었던 명숙이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남긴 건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35년을 어머니 아들로 살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은 35년 전 그 병원 차가운 바닥에서 이미 죽었어. 너는 그저 내 아들의 자리를 훔친 도둑일 뿐이야. 내가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했다면 진실을 알았을 때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왕따 시키면서 명숙이 재산 빼돌릴 궁리할 때 그때 이미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명숙이가 죽기 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문을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명숙이는 자기가 암인 걸 알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기 인생을 쥐고 흔들었던 우리 남편에게 마지막 복수를 설계했던 겁니다.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명숙이의 편지 한 통을 더 읽어주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이 남자가 너한테 한 짓 그리고 나한테 한 짓. 내가 저승 가서도 벌 받을게. 하지만 이 남자가 가진 모든 건 원래 내 거야. 내가 지훈이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들, 사실은 내 남편이 비자금으로 빼돌린 돈들이잖아. 그거 지훈이가 못쓰게 내가 법적으로 장치 하나 해뒀어. 그 장치는 바로 명숙이가 나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명숙이는 지훈이가 재산을 상속받되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두었더군요. 남편과 지훈이는 명숙이의 아파트와 상가를 팔아 자기들끼리 새 삶을 꾸리려 했지만 제 도장 없이는 한 푼도 만질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보, 지훈아. 너희들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근데 팔지는 못할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도장 안 찍어줄 거거든. 당신이 명숙이한테 갖다 바친 그 수많은 세월과 돈, 이제 내가 법대로 다 찾아올 거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5년 전 제가 낳은 아기가 죽었을 때 남편이 진실을 말해줬더라면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이겨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만과 배신을 선택했고 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뿐입니다. 저는 짐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남편과 지훈이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40년 동안 지켜온 내 가정이 저렇게 추하게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제가 직접 기른 상추로 소박한 아침을 먹습니다.
지훈이와 남편에게서 매일 수십 통씩 전화가 오지만 저는 번호를 바꾼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춥지 않냐고 묻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66. 정순이로 사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기분이 드시나요? 혹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을 참고 계시는가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 뒤에는 진짜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모두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봄을 맞이하러 갑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처음엔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진실 덕분에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혹시 풀지 못한 숙제나 가슴속 응어리가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 정순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